보겠습니다. 260페이지 포트폴리오입니다. 260페이지. 자, 우리 포트폴리오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다름으로 분산투자, 분산투자. 뭔다? 분산투자. 이 분산투자함으로써, 그죠? 분산투자함으로. 자, 분산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는 데 목적입니까? 자, 뭐를 정한다? 불필요한 위험 제거했죠? 여기서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는 겁니까? 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체계적 위험을 앞으로 암기할 때 비계라고 암기하십니다. 어떻게 한다? 비계는 뭐 할 수 있는 거다? 제거될 수 있는 거다. 시험 잘 놉니다. 뭐 함으로써? 분산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가 포트폴리오예요. 여기서 분산투자는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을 말합니까? 반대 방향을 말해요. 자, 여름 상품하고요 겨울 상품이 있다 봅시다. 이 여름 상품과 겨울 상품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겨울 상품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죠? 자, 여름 상품과 겨울 상품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여름과 겨울은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반대죠. 이걸 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뭐다? 반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동일 방향도 있을 수 있었어요? 동일 방향도 있겠죠. 동일 방향을 우리가 유사라 씁니다. 동일 방향 또는 뭐다? 유사 방향이라 씁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유사 방향으로 갈수록 분산 요건 줄어듭니다. 얘와 얘의 관계는 상호 관련이 있어 없어요? 상호 관련 있죠. 계절이라고 관계 있잖아. 상호 관련 있잖아. 이걸 상호 관련을 줄여서 상관이라 씁니다. 자, 상호 관련된 계산된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상관계수라 쓰고요.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마이너스 1 사이 있습니까? 만약에 플러스 1이 되면 분산 요건은 없습니다. 뭐로 가면 분산 요건 커집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할수록 분산 요건은 커집니다. 그럼 분산 요건은 어디 갈수록 커집니까? 마이너스 1에 수렴할수록 분산 요건은 커져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불러요. 뭐라 본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오른편에 포트폴리오 의의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의의에 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줄 끊는 게 뭐다?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산관리 기법이 되겠죠. 저는 자산관리 또는 위험관리 방법이나 원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전통적 자산산부법 위에 있습니다. 전통적 자산산부법,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일종이지만 최적의 포트폴리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났을 때 자산산부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방법 하면 틀립니다. 최적은 아니다. 되겠죠?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되는데, 위에 자산산부분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니까 부동산은 안정성과 수익성에 동그라미 놨습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에 좋으나 환금성에 불리하다 X에 놨죠? 환금은 뭡니까? 돈으로 교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은 것을 고가라는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금은 어떻게 해요? 안정성과 환금성은 뛰어나나 수익성이 적죠. 그 이자가 얼마인데, 이거 이자는 뭐냐?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겠죠. 주식은 수익성과 환금성은 뛰어나나, 자, 안전성은 불리한 이유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산을 세 군데 분배하는 것을 자산산부법은 포트폴리오 일종은 맞는데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험이 있는데 셋째적으로 줄 거면 제가 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부릅니다. 자, 제가 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은 분산하더라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위험의 종류는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다 한 페이지 있습니다. 용어만 구분합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줄에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나,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예문에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을 아까 이경인이라 썼습니까? 이경인이 있었죠. 자, 이 세 가지는 뭐다?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마지막에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됩니다. 제거할 수 없다. 2번은 제거할 수 없다 했고 1번 자, 줄일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줄일 수 없다는 지문이나 제거가 안 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제거할 수 없다, 줄일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시작. 읽어보세요. 다시.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시작.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거 반대말이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자, 비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나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요 세 줄에 분산 투자를 하여 비체계는 상쇄할 수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때 비계는 제거할 수 있다. 자, 시작. 시험은 이걸 바꿔놔요. 반대로 바꿔놓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느냐? 엄청 많이 됐어요. 이거 연중행사로 시험 놓는다고. 이거 자, 이거 놓는데 틀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으면 틀리면 안 된다고. 그죠? 자, 비체계는 뭐다? 제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체계는 뭐다? 제거할 수 없다. 이거 반대로 바꿔놓는다고. 반대로 바꿔놔도요 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뭐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묻는 문제를 나중에 시험장가 뭐를 묻고 있는지를 사람들 구분을 못 하거든요. 문제 묻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고 와요. 나중에 시험장가 보시면. 그죠? 동구 로봇고등학교 치고 오면요 아, 보니까 뭐 묻는지 한 개도 모르겠다 이러고 다 나와요. 시험장가 보시면 1차 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 다 떨어진 거예요. 보시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시험은 항상 반대쪽이 옵니다. 자, 비계는 뭐 할 수 없다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대말이 뭐다? 세계는 제거 안 된다. 이것밖에 바꿔놓을 거 없습니다. 그렇겠죠. 책에 많이 적어놨는데 시험하고 큰 관계 없고요. 밑에 뭐 복잡한 공식 시그마 이런 게 찌는 거 보지 마세요.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오른편에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데 밑에 그림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했는 걸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Y축을 제가 그림을 그러면 포트폴리오 위험이라 쓰겠습니다. 그죠? 뭔다?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이 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고, 여기로 가면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 구성자산 수가 많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수가 많겠죠? 그죠? 일로 많아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여기서 뭐다?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수가 0,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자꾸 많아져요.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산수를 많게 하더라도 전혀 제거할 수 없는 것을 뭐다? 체계적 위험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된다 했죠? 체계적 위험은 뭐 할 수 없다?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자, 제거 안 되므로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겠죠.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아까 포함됐죠.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서울 가는데 서울 가는 차비가 KTX 샀을 때 가는데 대우서 4만 원, 오는데 4만 원, 8만 원은 지출해야 돼야 돼요. 그 8만 원 아끼려고 걸어갔다 올까요? 그죠? 볼일도 못 보겠죠. 이런 것은 개인이 피할 수 없는 거잖아. 제거가 안 되잖아요. 공짜로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날아갔다 오면 되겠죠. 날아갈 수 없죠. 사람이 개인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체계적이요. 그러면 서울 갔다 오는데 차비만 8만 원이고, 자, 일당이 10만 원 받는다면, 그죠? 치수는 얼마 받는다? 18만 원은 받아야 되겠죠. 그럼 대구에서 10만 원 받는 거하고 서울 갔다가 18만 원 받는 거 같아요? 같죠?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왜? 자, 가는 것은 뭐다? 개인이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본인의 요구 수익률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험이 증가하면, 어떤 위험이 증가하다?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되는 수익도 증가했습니까?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 상쇄관계다. 요거는 제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거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아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자율 변동, 그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시자율 위험이 있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자, 예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 그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시장 위험은 개인이 제거가 안 돼요. 이런 것은 자, 피할 수 없으니까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문이 보면, 자, 이런 거 놓으면 이런 것까지 놓아가 예문까지 나와가 또 옆에다 피할 수 없다고 또 줘요. 피할 수 없다고 줬는데, 피할 수 없다고 줬는데 비체계적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겠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제거할 수 없는 거고. 자, 포트폴리오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로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플러스 있어요. 뭐에 따라?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거든. 상관계수나 포트폴리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봤더니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뭐라 자꾸 체결했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비체계적 위험이 뭐까지 줄을 썼습니까? 0까지 줄을 수 있습니까? 다 제거되겠죠? 자, 제거되니까 0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리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뭐는 제거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됩니다. 자, 그렇겠죠. 만약에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계적 위험이 하고 비체계적 위험인데, 비체계적 제거돼서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1은 비체계가 하나도 제거 안 됐습니다. 제거가 하나도 안 됐죠. 그죠?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있다.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는, 포트폴리오 제로인 경우도 분산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요. 포트폴리오가 제로인 경우는 분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뭐가 아니라면? 플러스 1이 아니라면. 뭐가 아니라면?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자, 분산 효과는 존재한다. 어디로 갈수록? 적을수록. 어디로 갈수록? 마이너스 1에 수렴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져간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뭐가 자꾸 제거된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적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요? 클수록 분산 효과는 줄어든다.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 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됩니다. 제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비체계적 위험. 비계는 뭐 할 수 있다? 제거된다.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이 된다. 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엄청 말했는데도요, 나중에 나오면 안 배웠대요. 그죠? 안 배웠대요. 그죠? 안 배웠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가는 거죠. 안 나는 거예요, 비기억이.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아주 중요하고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자, 이거를 관리하는 걸 포트폴리오 관리라 씁니다. 뭐를 관리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니다. 자, 1번 무작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어떤 거요? 비체계적 위험을 불필요한 위험이라 씁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을 불필요한 위험이라 씁니다. 불필요한 위험이나 비체계적 위험은 똑같은 말이죠. 이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순히 여러 개 자산을 배합한다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 분수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 씁니다. 자, 3번 불필요한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비체계적 위험. 그 한마디 하려고요, 쓸데없는 말 많이 적어놨는 거예요. 뭐를 많이 적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포인트는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비계 제거하려고 포트폴리오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죠.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도 효과 한번 봅니다.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란 자산을 분석하여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답니까?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포트폴리오는 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되겠죠. 자, 동그라미 한편 포트폴리오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위험이 수준이 유지하더라도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요, 마이너스를 상관계에서 이제 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호 관련된 계산된 숫자 아주 약자입니다. 상호 봄과 여름과 겨울은 상호 관련된, 계절은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까? 숫자는 1이 전체입니다. 예? 수치로 했을 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를 반대입니까? 동일 방향입니까?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로 가야 효과가 있다는 거요? 동일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반대로 가야 돼요. 그거를 적어놨습니다. 자, 상관계에서는 두 변수 상호 상관계를 수치한 것을 말하며 어떤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까? 이걸 상관계, 이런 움직임이 변하는데 동일한 방향을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인데 이때 상관계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 결정되겠죠. 자, 그 뜻이고요. 내용에 보면 두 변수 움직이 동일 방향에 줄 것입니다. 동일 방향은 상관계에서 플러스 값을 가진다 뜻입니다. 양은 플러스란 뜻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일 때는 플러스 1 값을 갖겠죠. 그러나 두 변수의 움직이 반대 방향에 줄 것고요, 이걸 상관계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며 완전히 반대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 부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커집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뭐를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되겠죠. 그래서 비체계를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는 적어지겠죠. 플러스 1이 되면 비체계를 전혀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말합니다. 자, 상관계수는 3분의 0인 경우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면 플러스 1이 아니라면 비체계적 위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관계가 0이면 어떤 투자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자, 상관 플러스 1인 경우만 분산 투자가 없으면 나머지는 모두 분산 추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 효율적 전선이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뭐를 그린다? 평균 분산법을 이용하여
평균분산 결정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아까 평균분산 결정법 제가 숙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개의 대안 되겠죠? A 대안과 B 대안과 C라는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평균 분산법을 결정하니까 우리가 평균이라고 용어를 써도 되고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란 말을 써도 됩니까?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고 되겠죠. 분산이란 말을 써도 되고 표준 편차로 써도 되겠죠. 다른 말로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표준 편차. 그래서 위험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냥 어떤 책들은 그냥 편차로 적어놨습니다. 편차로 적어놨습니다. 같은 용어다 라 보시면 되고요. 자, 기대 수익률이 동등하다면 위험이 적은 쪽이 큰 쪽을 지배합니다. 되겠죠. 만약에 위험이 동등하다면 기대가 큰 쪽이 적은 쪽을 지배합니다. 그럼 기대가 동등하면 위험이 적은 쪽이 큰 쪽을 이렇게 지배하고 위험이 동등하면 기대가 큰 쪽이 적은 쪽을 지배하겠다 이 뜻이겠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Y축을 뭐다? 기대 수익률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기대 수익률이라 씁니다. 기대 수익률 되겠죠. 제로고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 부르게 되고 표준 편차라 부르겠습니다. 자, 그림상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20% 동등해요 하네요. 기대 수익률이 20% 동등하지요. 자, A와 B는 20% 똑같잖아. 그러면 A는 위험 몇 프로? 3%. B는 뭐다? 4% 되겠죠. 그러면 A점과 B점이 존재하겠죠. A점과 B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A는 누구를 지배했습니까? B를 지배하였고요. 이번엔 위험이 동등하다면 기대가 큰 쪽이 있습니까? 이렇게 크겠죠. 그러면 C점이 됩니까? C는 또 누구를 지배했습니까? B를 지배하겠죠. A는 B를 지배하고 C는 B를 지배함으로, 그죠? 자, 그러면 효율적 전선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A와 C를 연결하면 되겠네. 무슨 말이겠죠? A와 C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점을 제가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걸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 씁니다. 이걸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라 쓰기도 하고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 쓰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투자선 다 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위험이 동등하면 기대가 높은 쪽을 선택했습니까? 기대가 동등하면 위험이 낮은 쪽을 선택. 이것과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것을 효율적 전선이라 부르며 이 효율적 전선, 효율적 분원. 자, 이거는 위로 불러갑니까? 아래 불러갑니까? 위로 불러가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불러간 형태가 되고요. 그죠? 이걸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이렇게 띠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고 씁니까? 개별 투자자의 곡선을 뭐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이라 씁니다. 개별 투자자의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개별 투자자 곡선인 무차별 곡선이 존재한다면 무차별 곡선은 위로 불러갑니까? 아래로 불러갑니까? 아래로 불러가겠죠. 아래로 불러간 형태를 띠고 있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불러간 이유는 개별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개별 투자자는 뭐다? 위험 혐오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요 만나는 점입니까? 예, 요 접하는 점 보통 쓰죠? 접하는 점. 만나는 점 쓰든 접하는 점인데 시험은 교차점으로 많이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접하는 점인데 이걸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라 씁니다. 이걸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라 씁니다. 그죠? 최적 포트폴리오라 씁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을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씁니다. 자, 요것도 지문이 잘 옵니다. 자, 시작.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최적 포트폴리오라 한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나올 때 접하는 점입니까? 교차점입니까? 접하는 점이에요. 이걸 교차점으로 바꿔놓으면 틀립니다. 자, 문제는 전부 다 교차점으로 바꿔놨습니까? 예, 교차점으로 바꿔놨어요. 말 바꾸는 데를 좀 봐둬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최적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트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효율적 프론트는 동일한 위험 하에 있습니까? 자, 저기 위험이 동일한 위험이 4% 맞죠? 동일한 위험 맞잖아. 최고의 수익률이 뭡니까? 20%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이 몇 프로다? 40%.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은 요거다 했습니까? 그죠? 자,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에서 자, 최소 위험입니까?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 위험입니까? 동일한 수익률에서 최소 위험이 A 되겠죠. 되겠죠. A 되잖아. 그죠? 나타낸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해됐죠? 자, 요거 치면 요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1번 중요합니다. 일단 1번 중요해요. 자, 일단 1번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논다고 이거. 무슨 말 알겠죠? 효율적 전선, 다른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 자, 동일한 위험 맞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 여기도 동일한 위험의 최고의 수익률 맞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 이거를 다 연결한 것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동일한 수익률에서 최소 위험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소 위험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이걸 모두 연결한 것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 씁니다. 자, 요거 정리는 출제가 잘 되니까 1번은 알아둬야 됩니다. 되겠죠? 자, 2번은 이거는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2번에 보시니까 뭘 가지고 만들었다? 평균 무산 지배 원리에서 투자를 가지고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체크하고 동일한 위험의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자, 그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또는 동일한 수익률의 최소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프론티라 하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 똑같은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라는 뜻이고,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 곡선 맞죠? 효율적 전선은 뭐다? 우상향 곡선이며 이거는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 블록입니까? 위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위로 블록, 무차별은 나중에 아래로 블록이 됩니다. 자,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보니까 그죠? 자, 밑에 보니까 무차별 곡선을 많이 이렇게 많이 적어놨죠. 어지럽게 적어놨잖아. 이건 아래로 블록합니다. 한 장 동그라미 2번만 늘리겠습니다. 2번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2번에 보니까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블록한 것은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것을 위험 싫어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무차별 곡선은 누구를 무차별 곡선인가? 개별 투자자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 씁니다. 개별 투자자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었습니다. 이 무차는 아래로 이렇게 불러가잖아.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갑이라는 사람의 투자 곡선이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의 투자 곡선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럼 갑은 위험, 자, 두 개를 주게 한다면 갑은 위험이 어떻습니까? 커요, 적어요? 위험이 요만큼일 때, 위험이 이만큼일 때 수익은 이만큼 요구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갑은 위험이 요구만큼일 때 수익은 이만큼. 자, 을은 뭡니까? 위험이 이만큼일 때 수익은 요만큼에 요구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을 비교하면 갑은 위험이 이만큼일 때 이마의 수익을 요구했고 을은 뭐다? 위험이 이만큼일 때 이만큼 수익을 요구했죠. 그러면 이거는 위험이 적죠? 위험 회피형. 이 위험이 큽니까? 위험 선호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갑은 위험 회피형. 갑은 뭐다? 위험 회피형이라서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이라고 부르고 을은 뭐다? 위험 선호형이라 씁니다. 이걸 위험 선호형이라 씁니다. 위험 선호형은 공격적 투자자라 씁니다.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한대요. 투자를 할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위험 회피형은 보수적으로 투자합니다. 뭐다? 보수적으로 투자. 이걸 또 바꿔놨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보수적은 극경사에 있습니까? 완경사에 있어요? 네? 극경사에 있죠. 자, 보수적 투자는 극경사에 있고, 그죠? 자, 공격은 완경사에 있어요. 이거를 또 바꿔가 나왔네. 그죠? 그래서 보수적 투자는 극경사에 접해 있고, 자, 공격 투자는 완경사에 접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놔요. 바꿔서 시험 놓으니까, 그죠? 그림을 이해하면 그만 됩니다. 그죠? 극경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수적. 보수는 위험을 싫어합니다. 수익을 더 높게 하겠죠. 공격적은 위험이 있더라도 관계없습니까? 수익이 있더라도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이걸 우리가 공격적 투자자라 쓰며 여기 원점이라고 또 바꿔는 원점을 향하여 보수는 원점에서 가깝고 공격은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걸 응용해서 자꾸 시험 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죠? 그럼 밑에 최적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1번 별표치입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줄 긋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습하는 점이다. 밑줄 긋습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주어 맞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죠?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다. 이거 중요한 지문입니다. 접하는 점인데 교차점으로 바꿔놓습니다. 뭐로 바꾼다? 교차점으로 바꾼다. 아주 중요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해요, 이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해보니까, 자,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가 서로 다르겠죠. 위험 회피형과 투자 중 보수적 투자자 줄 것입니다. 보수적 투자는 원점에 가까워요, 뭐래요? 가깝게 결정되고 되겠죠. 원점에 가까이 결정돼. 이 말은 뭐다? 보수적 투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원점에 가까운 거 보수적이고 반대로 공격적은 원점에서 멀어지겠죠. 그죠? 자, 위험이 낮음으로 수익도 적은 포트폴리오고,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는 최적 포트폴리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보수는 원점에서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또 기출을 했습니다. 기출을 하니까 이 그림에서 짜집기 해가지고 책들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짜집기 놨어요. 그죠? 막 짜집기 놨어요. 기출문제 짜집기 놨어요. 중요 기출문제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밑에.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죠?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했잖아. 그죠?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 포함된 개별 자산수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분산 효과는 없죠. 여기 보라고. 플러스 1은 분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제거 안 됐잖아. 그죠?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됐고 플러스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 했습니까? 그럼 1번 맞죠? 자, 두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서 동일한 위험의 최고의 기대 승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선택과 연결한 수 맞습니까? 요 평균 분산법을 이용해서 최고의 기대, 여기 기대 승률 맞죠? 최고의 기대 승률, 여기 최고의 기대 승률입니다. 요거 다 연결한 것을 효율적, 자, 프론티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연결한 수 맞습니다. 2번도 맞고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보수적 투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렇겠죠? 네 번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제거된다. 상세는 제거된다 뜻입니다. 자, 제가 포트폴리오는 뭐만 제거할 수 있어요? 비계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체계는 제거된다 안 된다? 체계는 상세 자체가 안 된다. 제거나 상세나 같은 말이에요.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뭐는 제거가 안 된다? 체계적 위험은 상세 안 된다. 제거 안 된다. 제거로 계속 시험 내니까 사람들이 암기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 전부 외워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뭐다? 제거 대신 상세로 요거를 바꿔놨는 겁니다. 제거로 배웠는데 갑자기 상세로 바꿔놔. 그래서 맞틀리고 와요. 이거 노리는 거예요. 암기 있는 사람 떠올려 갑니다. 제거나 상세나 같은 말입니다. 피할 수 있다는 말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비체계는 상세되는데 체계는 상세 자체가 안 되므로 비체계와 체계 모두 상세된 데가 틀려버렸잖아. 자, 이게 정답이 되었다. 그죠? 자, 5번에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도로 구분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지역마다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의 아파트 살 수도 있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역이 다르니까 포트폴리오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경상도 이쪽으로는 부동산이 조금 별로 안 좋잖아. 특히 경남, 부산은 좀 안 좋거든요. 강원도도 엄청 안 좋은데 경기도 좀 안 좋아요. 근데 전라도는 엄청 좋거든요. 거래가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전라도 지금 중개사 사무실 채로로 막 갔어요. 그럼 거래가 잘 되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그죠?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에도 용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주택 규제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땅도 막 사는 거야. 땅은 규제 안 하거든요. 토지는 규제 안 하니까 토지 쪽으로 막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하향 땅값 엄청 올려놨다고요. 예? 하향 땅값 진짜 많이 올라서 2배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 최근에요. 하향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하향이 커질 거냐? 지금의 2배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개발 호재들이 하향이 엄청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향이 경산 쪽에서 가장 크게 부상할 겁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그죠? 많이 올렸습니다. 하향 쪽으로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그 부동산 같은 지역이라도 토지도 살 수 있고 아파트 살 수 있고 상가도 살 수 있죠.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씁니다. 용도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어는 넘기시면 됩니다. 자, 합표의 시간 가치라고 있는데 이 합표의 시간 가치라고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뭐 쉬고 싶다고? 그럼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